자, 이런 노래 알죠? 잘 가요. 안녕 내 사랑. 그 누가 불렀더라? 이 노래. 노래를 불러주세요. 잘 있어요. 그렇지. 그거예요? 아니 그 더 옛날 노래고. 아, 내가 노래를 너무 안 들었구나. 자, 사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시야에 남아 있을 뿐이야.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윤석열이가 비서실장 통해서 나는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돼요. 비서실장 통해 가지고 국민의 뜻 겸허히 받도록 국정을 쇄신하겠다. 개소리 이게 왜 개소리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지고 나서 국민이 옳다 그랬잖아. 바뀌었어? 그냥 윤석열이는 그냥 거짓말쟁이에요. 당장 이거 모면하고 싶은 건데 자기 얼굴 내밀고 그 대국민 사과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자. 난 그래서 윤석열을 안 믿어. 용기조차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는 탄핵 안 당할 거 그 탄핵 그 지지서를 내가 지켰어. 그래서 이번 총선은 내가 이겼어. 그렇게 안도하지 않을까. 왜 본인은 쓸 카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오만함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진 한덕수 사의 표명했다 이 보도도 나왔었죠. 한덕수 좀만 기다리지. 대통령 권한대행할 수 있는데. 아니 네. 근데 황교안처럼. 아니 근데 이미 봤을 때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여기 끝났다. 이제 빨대 그동안 쭉쭉 빨아서 뽑아 먹고 이제는 물러가겠다. 잘 뭐 때를 타서 물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200석 못 얻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레임덕 얘기가 나왔잖아요. 레임덕이 총선 이전까지는 아니었어요. 총선을 기점으로 조금씩 레임덕이 온 거예요. 한동훈이가 자기 목소리 내고.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레임덕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3년이나 남았는데 아무것도 못해. 요거 다른 표현으로 더 세게 말하면 대드덕입니다. 다리를 저는 오리가 아니고 죽어있는 죽은 오리가 오리.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시행령으로 다 내려 꽂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고 못하죠. 봐. 네. 국민의힘 당선자들 상당수는 윤석열이 국정 쇄신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야당이 뭔가를 요구하면 또는 뭐 법안을 통과시키면 옛날처럼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행사를 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거짓말하는 거 있죠. 국민 뭐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고 나는 사실상 바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성정상 야당 또 무시할 거예요. 그때가 탄핵의 기회예요. 국민의 뜻을 받들려면 일단 김건희 특검부터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이 됐으니까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죠. 또 대통령실의 주요 참모들이 거의 다 사의를 표명했다는데 이상하게도 국가안보실만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네. 이상하게도 국가안보실이 사실상의 대통령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라는 아크로비스타 합리적 의심. 그 옆집 주민이신 김태효는 그러네요. 자, 지금 외신들도 윤석열의 레임덕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 중에 하나죠. 임기 내내 과반 못한 최초의 대통령. 원래 정상적인 문법 같으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던 민주당 이 과반을 윤석열이 2년 차에는 바꿔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거둔 승리는 야당으로 거둔 승리. 그러니까 저번에 여당으로 거둔 승리보다 더 엄청난 겁니다. 거죠. 예. 그다음에 중국 언론 레임덕 가능성. 뭔 가능성이야. 확정. 이재명 차기 유력 주자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세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국가기관들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정권도. 이 과정들의 이 총선의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외신들의 기사 내용을 보면 압도적 승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냥 외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기사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냥 너 탄핵당하기 전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호구짓이나 계속해라. 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인사권 행사조차 쉽지 않을 거다. 궁금한 건요. 한덕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쳐. 그 다음은 지금
너 총리 한번 해볼래? 싫어요. 아니 할 사람이 있겠냐고. 없죠. 예. 왜냐하면 청문회 같은 걸로 털리잖아요. 당장 국회가 원 구성이 되면 야당이 절대적인 의석이잖아요. 옛날처럼 50대 50이 아니고 3분의 2가 야당이에요. 지금 의석 배분으로는. 그러면 청문회를 해도 엄청 까이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인사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식물 대통령 되는 거죠. 대통령의 첫 번째 권한이 인사권이잖아요. 누구 임명한다는 거. 그나마 지금 윤석열이 자기 측근,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다 포진해서 정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좀 사의를 했으면 저는 한편으로 사람이요.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윤석열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몰락하는 정부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뿐더러 내가 그 잠깐이라도 어떤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이 돋보이려고 물어뜯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정말 지옥입니다. 이런 게 있어. 총선은 앞으로 4년 남았죠. 다 그렇죠. 윤석열 임기는 3년 남았. 완주한다고 해도 3년 남았죠. 사실상의 공천권이 윤석열한테 총선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양곡관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칩시다. 경북 쪽에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 엄청 많아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 재표결한다. 8석만 있으면 돼요. 뭔가 소름 좀 기분이 확 업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다고. 윤석열 안 무서워한다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 있잖아요. 예산. 내년도 예산. R&D? R&D 예산 뭐 자기가 약속을 했죠. 내년에 그걸 뭐 올리겠다고. 그리고 1,000조 넘게 쓰는 거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있잖아요. 저 지역 앞에 민주당이 반 정도 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건전 재정한다면서 예산을 딱 내리꽂았는데 또 지역 앞에 삭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 극우들이 바라는 윤석열의 정치가 그런 거잖아요. 이쪽에 있는 극좌들처럼 싹 쓸어버려. 윤석열이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지금까지 정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저 새끼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윤석열의 성정상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탄핵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은 현실의 엄중함을 모르고 또 그동안 해왔던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말을 막 하고 또 순방을 나가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할 거란 얘기죠. 지금 22대 국회가 열렸어요. 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논란들이 생길 거 아니야. 막 갑자기 윤석열이가 이재명 대표 한번 만납시다 예언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회가 열렸어요. 열린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 아까 말한 뭐 양곡관리법뿐만 아니라 김건희 종합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간단히 말하면 김건희 종합특검을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켜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상시적인 탄핵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이거 수습해야 되잖아.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탈표 막으려고 별 지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하기 힘들어요 지금부터는. 공천도 다 끝났고 총선도 끝났고 그리고 이번에 무엇보다 나경원과 안철수가 국회의원 당선되는 걸 보면서 사실 마지막에 윤석열과 각을 세웠던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에게 먼저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타나겠죠. 예. 그래서 윤석열이 생각 있는 놈이면 이재명 만나야죠.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야당 대표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재명 자체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보다 국민을 이득하는 게 있으면 봐봐. 뭔가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25만 원 지원. 야당의 대표가 윤석열 만나서 25만 원씩 지원합시다. 골목 상권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이 이야기를 윤석열이 받아주면 저는 임기 지킬 수 있다고 봐. 근데 이거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뭐 재판 중이긴 하지만 내장동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엮어가지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마음속에는 내가 야당 대표를 만나주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안 만났던 거잖아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확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죠. 힘들어요 생각보다. 윤석열을 그나마 사는 방법이 이재명을 만나는 거예요. 더 좋다면 조국도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면 정말 엄청 불편하겠다. 얘. 저 기저귀가 필요합니다. 예. 야,
이놈들이 원래 이제 4월 10일 날 발표해야 되는 저 나라 살림 이거를 오늘 발표했어. 87조가 적자였답니다. 네, 이럴 줄 알았다. 야, 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요거 어제 발표했으면 민주당이 200석 했겠는데. 근데 이게 골 때리는 게 이게 건전 재정해서 미국을 잘 막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덕수가 한 말이에요. 아니야. 부자 감세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 세수가 지금 적자가 났는데 이거를 지금 자기들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87조 적자 중에 세수 부족이 56조 4천억입니다. 이 세수 부족 윤석열 정부가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렇게 적자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건전재정 타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가 못 잡는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내가 스스로 내 나라 살림을 깎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반대하겠죠. 그럼 뭐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내수가 완전 죽었어.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난리예요. 25만 원씩 지원합시다. 한 13조 든다고 합니다. 저런 이유로 분명히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윤석열을 탄핵 행위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의 머리를 정확하게 180도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윤석열이 정말 반성하고 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뭔가 변화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바뀔 가능성은 없죠. 자,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 윤석열 관권 선거 진상조사 해야죠. 20번 넘게 1000조가 넘는.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국회가 조사해야죠, 지금. 근데요, 국민의힘이 총선 전처럼 저렇게 극렬하게 뭘 못할 겁니다. 현실은. 윤석열 눈치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부정선거 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기준이면 탄핵이에요. 그럼요. 들이밀면 돼. 우리 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정도를 탄핵 사유로 넣었던 게 국민의힘의 전신이잖아요.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SNS에 올라온 것 중에 이거 있어요. 2024 국회 스케줄. 한번 보세요. 산적히 있잖아 지금.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최상병 특검, 대장동 50억 특검. 저 중에 지금 한동훈 특검은 빼고 다 거부권 행사 당했죠. 네. 이태원 특검, 윤석열 탄핵 구속, 21대 대통령 선거. 우리의 생각이긴 하지만 현실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다. 그렇죠. 왜? 저런 특검들 다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가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직접 사안은 아니지만 탄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거예요. 8석만 구워 삶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에도 어떻게 다시 재의결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명으로 하니까 8명만 잘 설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다시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자, 국민의힘의 분위기랄까 보수의 분위기 이런 거예요.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등이 당선돼서 3석 정도를 확보한 거잖아요. 이준석 대통령이 보수의 삶을 파괴했다. 당선되자마자 저격을 했단 말이에요. 잘한다. 이준석은 이게 윤석열 탄핵 되고 나서는 모를까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없어요. 없죠. 얘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이준석이 같이 갖다 떨어지거든. 윤석열이 내려오면 그때 뭐 보수 대통합 이런 명분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저격에 이준석이 가장 앞장설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은 반대로 양비론으로 이재명 대표 저격도 열심히 할 겁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거고요. 오늘 안철수 당선되긴 했는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게 역사적으로 비급한 자예요. 직접 때리지도 못해 무서워가지고. 사실 윤석열 때리고 싶었던 거잖아. 국민의힘이 해주십시오. 또 있어. 유승민. 보수 결집에만 매달려서 총선 3연패했다. 윤석열은 쇄신하라. 이 정도는 돼야지. 안철수와 유승민의 차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보수를 재건하려고 하면 유승민이 가장 앞에 있다고 봐요. 이번 총선 때 가장 많은 연사로 나갔던 유승민이. 예,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김진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유승민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그다음 홍준표 역대급 참패.
다시 시작하자. 정말 화장실 가서 웃으실 분이죠, 이분이. 지금 이준석도 그렇고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다음 국힘에서 다음 대선 누가 준비할지 누가 뛸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물러나면 당대표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지금 이제 8석 만들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노력하지 네. 않아도 내부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좀 그렇다고 봐요. 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뭐 공천 그 과정에서 조용한 공천이다, 시스템 공천이다 이런 개소리들을 했는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윤석열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스운 게 된 거죠. 재밌어졌습니다. 이제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200석을 얻었다고 해도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1년 이상 시간 걸렸을 텐데 그보다는 조금 더 간다고 봐야 되겠지만 결정적인 건 어디선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터져요. 그렇죠. 이번에 대파가 그렇게 터질 줄 어떻게 알았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권이란 건 뭐냐면 저쪽이 을이 되고 우리가 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망할 타이밍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은 지금 우리가 200석을 갖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탄핵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죠.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고. 까딱하면 교도소 떨어지고 까딱하면 밖으로 떨어지는 거. 저는 그 상황에 윤석열이 놓여 있다고 봐요. 잘 생각해야 돼. 윤석열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보수 쪽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돌려막기로 당선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윤석열보다 정치 경험이 최소 막 10년, 20년 많은 사람도 있고 이 과정들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경북 농촌 지역 출신들은 양곡관리법 거부 못한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놓여 있다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108석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이야기 언제까지 할 거야? 11일 오전으로 끝내야지. 자, 재밌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재밌어졌어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실망하시지 말고 실망하실 게 뭐 있어.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고 전국 주도권을 잡았고 그냥 끌어내리면 재미없잖아. 좀 갖고 놀다 끌어내려야지. 사실 국힘이 분열되는 게 더 재밌는 거죠. 이 과정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실망은 오전까지만 하세요. 지금 오후가 됐잖아요. 야, 그리고 왜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이제 민주 이 당원들이 실망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또 우리가 응원하던 또 후보들이 또 낙선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데 그건 또 2부에서 또 새롭게 얘기를 끌어가면 네. 오늘 많이 위로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죠?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야 기분 좋아집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자고 이제 새벽에 들어가서 한 5시 정도 잤거든요. 근데 그냥 깨지더라고. 한 4시간 잤는데. 그냥 깨져요. 결과가 마지막에 궁금한 거죠. 한 석이라도 더 얻었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제 그 개표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게 남영희 지역구. 요건 이따가 또 다루 이야기할게요. 김민석 지역구.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선거에서 200석 못 넘어서 아쉽긴 하지만 남영희만 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막 그 지지하고 특별히 가까웠던 또는 그렇죠. 패널이었던 사람들은 네. 대부분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아 남영희는 참 그게 참 그렇다고 정치를 저번에도요 남영희 위원장이 171표로 낙선했을 때 정치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시 힘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제 부정선거 논란까지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마치고요. 자, 또 PPL 짧게 금방 할게요.